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전업투자로 살아남기 2편, 위험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1편에서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1분, 2분 내외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전 지구상에 돈 버는 방법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사업으로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업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 내가 투자해 놓은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월급쟁이죠. 월급쟁인데 월급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게 이제 월급쟁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 이건 잘 없어요, 솔직히. 그죠? 저작권 아니면 뭐 나의 가치를 팔아서 돈을 버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솔직히 한 99%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요. 사업이나 월급을 받는 식으로 돈을 벌고 있고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위험 여부라고 했습니다. 위험 여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위험에 관해서 굉장히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위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그런 위험의 정의죠. 어, 자, 생각해 봅시다. 직장인 같은 경우 열심히 출퇴근을 하는 이상은 무조건 돈이 나옵니다. 직장인이 돈이 안 나온다면 내가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출근을 했다 하면은 100%의 확률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직장인은 경제학적으로 무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열심히 하기만 하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돈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위험한 사업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사업 같은 경우는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골목 식당 같은 거 텔레비전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배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노력을 배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죠.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주변에도 카페 하다 망한 사람, 식당 하다 망한 사람, 어떤 사업체 차렸다가 잘 나가다 망한 사람, 주식하다 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게 망할 수 있다라는 거, 적자를 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위험의 본질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론적인 위험하고 현실적인 위험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야 그래요.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고변동성, 오르면은 100%, 뭐 내리면 마이너스 50%, 이러한 고변동성이 위험의 뭐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1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느낀 현실은 좀 이렇게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말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봤을 때요,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의 개념을 잘 이해한다라는 건요,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나도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위험을 이해했다는 그건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면은 늘 장사가 잘 될 이런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죠? 꿈에 부풀어서 시작을 합니다. 이 꿈에는 안타깝지만은 새드 스토리는 없죠. 그죠? 새드 엔딩은 없어요. 새드 엔딩은 여기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 새드 엔딩이라는 스토리를 여러분들의 그 시나리오에 넣어놔야 돼요. 왜냐면요,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되는 놈만 되고요. 상위 1%의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옛날 80년대와 같이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다 같이 잘 되는 스토리는 이제 끝났어요. 이런 스토리는 끝났고, 이제는 모든 게 상위 1%에 집중이 되는 좀 그런 사회로 변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1%만 잘 되고 99%는 잘 안 되겠죠. 99%는 뭐 근근히 먹고 살거나 아무튼 뭐 망하거나 이런 거에 속해 있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여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이에요. 나는 뭘 하면은 성공할 줄 아는데,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 뭘 해보면요,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99%예요.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모든 게 딱딱딱 제 계획대로 맞아떨어졌던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10년 정도 주식하면서. 물론 근데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요게 정말 잘 맞아떨어지면 정말 떼돈 벌고요. 여기서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저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주식이 너무 안 돼서, 캐나다로 용접 배워서 캐나다 이민 가가지고, 캐나다에서 살라 그랬어요. 한국 떠나서. 그랬는데, 22살에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과연 주식이 잘 안 풀려서 용접 배워서 캐나다 간다는 시나리오를 제가 세워놓고 주식 시장에 들어왔을까요? 절대 그건 아니겠죠? 제 22살 때는 한 30쯤 되면은 한 10억쯤 들고 뭐 좋은 차에 뭐 좋은 아파트에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뭐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하면은 지금 그나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삶도 이 삶의 수준보다도 훨씬 낮은 삶의 수준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그 사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인 것 같습니다. 뭐 이론적인 그런 위험 말고요. 이게 현실적인 위험인 것 같아요. 최소한 뭐 주식하면은 물리적인 위험은 없지 않냐?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물리적인 위험도 조금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데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신체에도 영향을 좀 미치더라고요. 자, 증권사 옥상들, 여의도에 있는 증권가 옥상에 문이 왜 잠겨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걸 너는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전업 투자를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보실 텐데요. 사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할 만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요즘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더럽냐면은 1%만 잘 되기 때문에 상위 1%만 모든 것을 다 독식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1% 독식에 관련된 얘기는요, 돈 버는 3유형 1번, 2번, 3번 중에서 사업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1%가 독식하는 거는 직장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저작권이나 뭐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상위 1%가 모든 수익을 대부분 다 챙겨가고요. 나머지 99%는 어느 바닥을 가든지 그냥 근근히 먹고 삽니다. 근근히. 우리가 좀 그럴듯하게 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인생 목표인데 근근히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1%가 되긴 돼야 돼, 그죠? 그럴듯하게 먹고 살려면 상위 1%가 되긴 돼야 되는데 어느 바닥에 가나 상위 1%가 되기는 진짜 더럽게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상위 1% 되기 쉽나요? 사장 몇 명이죠? 사장은 보통 한 명이나 두 명이죠? 저작권, 노래, 멜론 차트 1위 쉬울까요? 장난 아니죠? 1위 하는 곡은 반드시 한 곡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1위 하는 건 겁나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보상이 많이 나오는 걸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보상이 많이 나오는 거. 어차피 1%가 되는 데는 똑같이 힘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왕이면 보상이 많이 나오는 쪽에다 대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쪽이 보상이 가장 클까요? 제가 봤을 땐 사업이에요. 이게 가장 보상이 큽니다. 여기에서 1%인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대표주자들 누가 있나요? 사업으로 해서 상위 1%인 사람들, 예를 들면은 워렌 버핏, 그죠?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뭐 주커버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사업에서 상위 1%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갖고 갑니다.
굳이 1%가 아니고요. 사업에서 2%, 3%만 돼도요. 솔직히 직장생활, 직장인 상위 몇 프로, 뭐 상위 10%, 20%보다 훨씬 나은 수익을 갖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어차피 1%가 돼야 먹고 사는 세상인데, 1%가 되기는 어느 바닥에서도 더럽게 힘이 들다. 자, 그러면은 어떤 바닥에서 1등을 할까? 사업에서 1등을 하자. 어떤 사업? 난 주식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서. 참고로 제가 작년에 어떤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뭐였냐면은 그게 이제 국세청에서 작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해가지고 세금 많이 낸 사람들 통계를 낸 건데요. 그 통계 결과가 상위 1%가 순이익이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예요. 상위 1%가 주식 바닥에서 상위 1%가 못 되고 한 2%, 3%, 4% 정도만 돼도 5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거죠. 네. 아무튼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전업 투자라는 게 진입 장벽이 좀 워낙 낮다 보니까 누구나 손쉽게 계좌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클릭 몇 번으로 사고 팔 수 있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 기획 의도는요, 전업하세요라고 해서 권유하는 게 아니고, 전업 제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저의 기획 의도입니다. 제발 전업하지 마세요가 기획 의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업 투자라는 건요, 진짜 엄청나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할 거면은 목숨 걸고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하지 마라. 요게 제 결론입니다. 이번 편의 위험편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위험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 전업 투자자로 살아남기 위한 이제 좀 본격적인 디테일에 관해서 조금씩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